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두고 이 조세연구원과 설전이 좀 있으셨어요. 이 단체장이 한 연구기관의 연구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건 좀 외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 장원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지역 화폐를 하는 이유는 네. 서울 매출을 뺏어 오려는 게 아니고 네. 10억 이상 매출을 하는 대형 마켓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조그마한 중소상공인들한테 매출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1조 원을 벌어도 무슨 모 백화점이 벌면은 동네에 쓰겠습니까? 그냥 은행 예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1조 원의 수입, 매출 10조 원이 생겼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요, 신발 가게 주인은 신발 팔아 번 돈으로 그냥 꿀꺽할 수가 없어요. 애들 용돈도 줘야 되고요. 그렇죠. 살림도 살아야 되고, 그렇죠. 막걸리도 먹어야 되고요. 네. 치킨도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그러면 됩니다. 치킨집 주인은 치킨 판 돈으로 또 막걸리 사 먹고, 동네 돈이 왔다 다 갔다, 도는 겁니다. 왔다 갔다. 이게 네. 소비 승수 효과인데, 대기업, 유통기업들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역적으로 매출이 딴 데서 이렇게 옮겨온 측면은 네. 국가 전체를 보면 총량은 비슷하죠. 그렇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거 네. 누가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문제는 수직 이동, 그러니까 대형 유통 재벌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동네 소상공인한테 와서 소비 승수가 높아지는 효과는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네. 콩을 심어서 우리는 콩 농사를 잘 짓자 이러고 있는데 네. 이거 팥이 안 나니까 팥의 효과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딴 같습니다. 거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용 효과가 없다고요. 아니 누가 뭐 이걸로 고용을 늘린다고 했습니까? 고용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사실. 매출을 대기업에서 영시 자영업자에게 옮긴다. 골목으로 옮긴다. 그게 무슨 고용하고 직접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면 그 정책의 목표가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러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아니 국민들이 보는데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는 동네가 시끌벅적했잖아요. 네, 맞아요. 대목이었잖아요. 통계적으로도 매출이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 전에보다. 그런데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데 아무 효과가 일단 소리가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못 느끼잖아요.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계속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요. 아. 이 정책을 막으려고 하니까 아하. 이걸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을 제한하려고 하고 또 지방정부들이 지역화폐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보편 지원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하는 게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네.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제일 피해본 데가 누구냐면요. 유통기업 대기업입니다. 큰 기업들. 네, 네. 그렇겠네요. 카드사. 그렇죠. 안 쓰니까 그거 안 네,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신다는 게 뭔가요? 저는 아까 아니, 많이 그러니까 시작을 저한테 질문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겁을 내가 먹었어요. 대답을 잘해야지 하고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장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신발 가게 주인은 승수 효과인데 지역적으로 매출이 카드사. 아, 예, 바짝 긴장하고 들었거든요. 질문하려다 답까지 제가 해버렸습니다. 답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네. 예.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기도 지사이시지만 또 그 이전에 이제 민주당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의 원팀을 항상 강조하셨는데 이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좀 밀고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이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으실 텐데.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대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의견이 좀 달랐는데 네, 네. 결국은 다 의견들을 다 서로 조정해서 네. 뭐 필요한 만큼 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필요한 만큼 한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당이란 생각이 다른 여러 의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이라고요. 여기는 당의 최종 의사결정이 당원의 총회에 의해서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네. 의견은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그 누군가 당 안에 힘센 사람 편을 들어야 된다. 이건 당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당의 당론이 공식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치열하게 토론한다. 어허. 결정되면은 군소리 없이 따른다. 그리고 중앙의 일과 지방의 일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당을 보고 하는 거는 고려해야 되지만 저는 경기도정을 책임진 도민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의견이 엇갈려서 선택해야 되면 저는 당론을 존중하긴 해도 도민의 의사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지자체 장이니까요. 그럼요. 저는 공적 책임도 있고 예. 당원의 책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두 가지를 일치시켜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수를 받고 권력을 위임받은 그렇죠. 대표이기 때문에 도민 뜻을 따라야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당론에 따라서 딴 거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 제가 의견 열심히 냈고 당론이 결정되고 나면 제가 그에 충실히 따랐고요. 네. 또 새로운 상황이 맞이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고 또 결정되면 그대로 따를 겁니다. 오늘도 뭐 당 색깔 넥타이를 하고 오셨어요? 예. 이거 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일각의 언론에서 네. 탈당한다면은 말이 됩니까 그게? 소망사항을 그렇게 말한 것이죠. 제가 탈당할 이유가 탈당해서 있습니까? 제가 왜 탈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원 된 지가 2015년에 했으니까 바뀐 적이 없죠. 2005년에 했으니까 한 번도 없죠. 네. 뭐 합당하고 이런 데 네. 했으니까 있긴 하지만 탈당한 일 한 번도 없고요. 2005년부터 지금 약 26년 정도 됐나 이제 네. 제가 계속 당원인데 제가 왜 탈당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탈당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탈당 좀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고요. 민주당 지지자 또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응원하는데 제가 왜 나갑니까? 근데 아니, 응원하지 않더라도 나가면 안 되죠. 나갈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망상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나갔으면. 또 비판하는 요소 중에 뭐 언론이든 네. 뭐 당내는 뭐 적은 같은데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 이런 네. 비판도 항상 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제도가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경기도에서 전 경기도민한테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진보도 아니고 사이비 진보도 아니고 그거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네. 주장 자체가요. 사실 매우 국민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가 하면요. 개인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서 고통스러움 속에서도요. 국가부채 걱정하십니다. 네. 어디 무질서 상태가 돼 경찰이 다 철수해도요. 약탈하거나 폭력행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촛불혁명 때 봤잖아요. 하나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평화롭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번에 K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정부가 계획 잘하고 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의료진들도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쓰라니까 마스크 쓰시고 저 5명 이상 모이지 말랐으니까 모입니다. 모이지 않고 네. 다 지키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들 아주 극소수 있지만 그 위대한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될 그런 옳지 않은 그 일회적 정책들 만들어가지고 막 현혹한다고 해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저 포퓰리즘 정책을 저 사람이 해가지고 인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국민들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구분합니다. 네. 저거는 실현 가능한 그렇죠. 빈말이 아니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인정하는 거지. 저를 뭐 예를 들면 돈 뭐 10만 원 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혹 해가지고 괜히 지지 않을 거 지지하고 그럴 정도로 수준 낮은 국민들이 아닌데 그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폄훼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 제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포퓰리즘이 아닌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하고 네. 실현 가능한 좋은 정책을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고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으려는 행위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입니다. 그게 포퓰리즘이다. 진짜 네. 포퓰리즘. 진짜 포퓰리즘이 그거다. 네, 저희가 시작부터 좀 진지한 질문들 위주로 좀 드렸었는데 네. 잠시 쉬어가는 막간 토크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1초 안에 대답만 대답만 빠르게 해주십시오.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경력 없는 것 아쉽다. 아닙니다.
대권보다 경기도지사 재선도 좋다. 그거는 질문의 문제겠습니다. 세목 17대 대선 경선 출마 후회한다.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이젠 사양하겠다. 네. 네. 난 사이다보다 막걸리가 좋다. OX.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편지는 계속 쓸 것이다. 네. 제가 편지를 네. 국회의원께만 쓴 게 아니고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대북 전단 금지법 지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잘 운영하면 된다 이런 취지에. 네. 미국에서는 그거 인권 침해라고 막 비난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표현을 금지한 게 아니고 네. 표현은 자유롭게 해라. 음. 내용은 아무 문제 없다. 중국 국경 가서 뿌려도 아무 상관없다. 공해에서 뿌리는 상관없다. 근데 경기도 국경에 와서 그 막 뿌리가 날려가지고 우리한테 고사총 맞게 하지 마라. 그럼 큰일 나죠. 그냥 실제 고사총을 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날아가지도 않고 90%가 우리 우리 영내에 쪽으로 떨어지는데 막 지붕 깨지고 지나가는 사람 맞을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방법을 막은 것이지 표현 자체를 막은 게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말라라고 제가 미국에 이제 의원들한테도 보내고 뭐 여러 군데도 보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벌써 취임 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요. 인증제도는 아직 없는 거고.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저는 이제 여러 번 되기도 참 디지털 경제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자, 지금에야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취임 초기만 해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처참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56.4%로 경기도지사 당선. 이때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취임 후 2018년 8월 도정 만족도가 29%.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29점인 거예요. F? 제가 학창 시절에 찍었을 때 32점 맞았습니다. 예. 근데 29점. 슬픕니다. 꼴등했습니다. 꼴등. 네, 업무 평가가 17개 시도 중에서 무려 17위 꼴찌였습니다. 예. 그야말로 암울했던 이 지표들이었는데요. 게다가 또 각종 구설도 좀 있으셨고요. 재판도 있으셨습니다. 이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경기도지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생이 걸려 있는 네. 그 신용 불량자가 될 그런 재판 때문이죠. 사실 뭐 정치적 지위를 잃는 건 별로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고 뭐 저야 뭐 언제든지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 부담이 없는데 선거 비용 38억을 물어내고 그 때문에 신용 불량자 돼서 평생 없습니다. 벌어도 네. 안 되는. 그러니까 유튜버도 생각해 봤는데요. 유튜브 안 돼요. 아니, 압류당하니까. 38억 쓴 사람 저희가 같이 하진 불가능한 않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해서 야 이거 이제 신용불량으로 노숙자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고요. 네. 제가 제일 고마운 거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이제 목이 날아가게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목이 날아간다. 다 언론들이 그럴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뭐 정말 고맙게 사실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면 좀 내 직장 상사는 아니었으면 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도 다른 도나 다른 시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 차고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직장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제일 훌륭한 상사는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잘하면 잘하는 만큼 보상해주고요. 못하면 책임 묻고 대신에 권한은 부여하고. 그다음 어려운 건 자기가 책임져주고. 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가겠습니다. 예. 네.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말 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뛰어난 분들이다. 정말 실력뿐만 아니라 열정도 또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충성심도 갖춘 좋은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제가 대신에 뭐 휴가도 많이 보내드리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그러죠. 네. 네.
방금 이제 덕담 들으셨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가세요. 공무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 초창기에는 잘 움직입니다. 말 잘 듣고. 근데 2년, 3년 지나면 4년으로 되면요. 네. 뭐라고 해? 꼭 해야 됩니까? 좀 약간 다소 매너리즘이 올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좀 중앙정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무원들이 적극 좀 잘 해야 되는데 혹시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 제가 이제 공무원 장악력이 그 사상 최대다 뭐 이런 너무 장악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제가 퇴임하는 날 전날까지도 제가 업무 지시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실제로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권한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기만 부여해주면 하지 말래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에게 권한 이상의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커버해 줘야죠. 권한을 준 다음에 책임은 내가 다 해준다는 거네. 네. 와. 제가 이게 계곡 단속할 때도 똑같았는데요. 그 왜냐하면 동네 시군들 공무원들은 워낙 관계가 좀 특수해서 그 단속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해놓고 하는 척하고 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형 친구고 요 사촌 오빠고 막 이런데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부터 그 단속을 안 하면 공무원을 징계한다. 직무유기로.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소문을 내라. 네. 그 저도 이제 언론이 다 보는 데서 간부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렇게. 네. 그 시장 군수님들한테 전화해서 야, 도지사가 성격이 좀 독한 거 알지 않냐. 그 도지사 시켜서 할 수 없다라고 하고 해라. 해서 실제로 했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걸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네. 어느 군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 우리 자진처를 가자고 결의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결국 책임을 내가 져준 거죠. 네. 제가 지시사항도 많이 써줍니다. 네.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나중에 감사당할 여지가 있으면 결론을 제가 지시를 해줘요. 이렇게 할 것 있어서 이러면 감사 면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신나게 할 수 있죠. 도지사가 지시한 거대로 했다. 지시한 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공무원한테 권한 주고 책임은 우리가 져주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면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칭찬받고 거기 잘했다고 또 승진도 시켜주고 상도 주고 잘못하면은 막 징계하고 벌 주고 이러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단순하긴 한데 이게 정답이에요. 채찍하고 당근. 우리 지사님께서는 내가 아닌 공무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많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성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5년 전 성남시장 때는 미친 사람, 진짜 포퓰리스트 이렇게 평가받았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고 계시다는 게 제일 큰 성과 같아요. 저는 우리가 맞닥뜨릴 아주 불안하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저희 살던 동네 근처라서 그런지 계곡에 계곡에 그거는 맞아요. 너무 눈에 제가 고길이 자주 갑니다. 고길이원지 용인에 있는. 근데 그걸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와 그때 상인분들하고 공청회 하시는 거 제가 라이브로 봤거든요. 저도 봤거든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이렇게 지도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를 막 지도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쪽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위대하다. 정치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다. 공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이성적인 존재다. 라고 보면 그들을 믿게 되죠. 기회를 주고 판단하게 합니다. 저는 사실은 후자에 속하는데요. 저거 철거한다 그러면 막 깽판 나고 막 와서 그 도청 앞에서 휘발유 뿌리고 막 라이터 켤라 그러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위험하니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국민들을 믿죠. 합리적 선택을 한다. 결과는 1,500개가 훨씬 넘는 집단 시설들, 불법 시설 중에서 저희가 강제 철거한 거는 6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흔쾌히 알아서 그 한여름에 스스로
다 우와. 철거했습니다. 그것도 몰랐네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예. 제 개인적인 거긴 한데 예, 이 철거 대상인 제일 경기도에 심한 데가 배군계곡인데 알죠. 배군계곡 상인들께서 제가 유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 네. 이재명 지사 살려주세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우리가 시킨 거 아닙니다. 오.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거 왜 하셨어요? 안 미웠어요, 저를. 예. 제가 미웠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네. 했더니 자기들이 토론을 해봤는데 네. 네. 어차피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제가 가르쳐 줬다. 경기도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정비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우리 업태 바꿔서 관광객 많이 오면 거기서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거를 약속한 대로 지켜줄 사람이 이재명 지사인데 이야. 저 사람 날아가면 우리 철거만 하고 큰일 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했다. 뭐 저를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자, 요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참 경기도 발, 이재명 발 정책들도 참 많은 것 같고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또 도민들이 좋아하는 정책들인 것 같은데 이 정책 아이디어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얻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혹시 훌륭한 보좌진 뭐 같은 머리 정말 제갈공명 같은 보좌진이 한 명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없고요. 다들 훌륭하고요. 네, 이제 보좌진도 보좌진이고 네. 저에게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천은 사실은 인터넷입니다. 아, 댓글 네. 아니면 쪽지. SNS요. 네네. 저희가 그걸 다 체크하거든요. 와. 예, 제가 다 이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예. 하지 못하는데 전담 팀들이 네. 다 체크합니다. 와. 그래서 괜히 뭐 민원을 어디로 할까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이요. 예. 그냥 이재명 또는 경기도 SNS 아무데나 네. 댓글 또는 쪽지를 쓰시면 저희가 다 체크해가지고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고 네. 저한테 정책안은 저한테 보내주고 와. 그래서 지금 민원을 SNS로 처리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SNS로. 야.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산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일산대교에 통행료가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단위 거리당 요금이 경부고속도로보다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네. 그게 오래됐거든요. 참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론화를 하셨더라고요. 또 역시 뭐 SNS로 주로 저한테 아. 제기된 민원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게 1,700억 정도 들었는데 네. 차라리 우리가 1,700억 주고 사가지고 아, 그냥 무료 통과하는 게 더 싸겠던데 네. 문제는 1,700억 준데도 안 한다고 하니까 아.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예. 공론화해서 국민연금이 수탈하듯이 하면 되겠냐. 네. 적정하게 뭐 이익은 보장해 줄 테니까 적당하게 우리한테 넘기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